지금 리플 XRP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왔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살아났고 그 여파로 뉴욕 증시가 급락하면서 비트코인도 6만 달러 붕괴 공포까지 나왔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히 더 심각한 건 뉴욕 증시에서 하루 만에 1조 달러 이상이 증발했고 AI 반도체주와 비트코인 같은 투기성 자산이 동시에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 공포 때문에 위험 자산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고 여기에 스페이스X IPO와 AI 기업들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코인 시장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오히려 다른 대형 투자처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달러도 위태롭고 뉴욕 증시는 급락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은 커지고 스페이스X까지 투자금을 빨아들이면 이제 리플도 더 밀리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던져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하락 속에서도 리플 XRP 현물 ETF는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XRP 가격은 19개월 최저 수준까지 밀렸고 주간 기준으로 21%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비트코인 관련 펀드에서는 17억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XRP 현물 ETF는 오히려 주간 기준 262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겉으로 보면 리플 가격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ETF 자금 흐름을 보면은 기관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간 게 아니라 폭락장 속에서도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는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공포의 물량을 던집니다. 자, 리플이 19개월 최저치까지 밀렸다는 뉴스만 보면 이제 진짜 끝난 거 아니냐, 1달러까지 깨지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ETF 자금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유입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락 속에서 리플 ETF 기관 자금이 버티고 심지어 순유입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리플 XR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 기관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관 자금이 유입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붙으면서 작게는 60%, 그리고 크게는 500%가 넘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을 때 기업과 고래들은 이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된 시장 전체적인 악재, 유동성 리스크, 관세 이슈, 중동 전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즉, 그동안의 하락은 단순히 리플 자체의 펀더멘탈이 무너져서 나온 하락이라기보다는 시장 전체 공포와 기업과 고래들의 리스크, 회피성 덤프, 물량 매도 때문에 나와줄 수밖에 없던 하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홀더분들은 계속된 하락에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하락과 눌림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기업들의 덤프 물량들이 일부 남아있고 가격이 19개월 최저 수준까지 밀리면서 공포 매물이 강하게 쏟아진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바로 이런 하락과 눌림의 공포가 가장 큰 구간에서 우리의 물량을 뺏겨버린다는 거죠. 가격이 19개월 최저치까지 밀렸다는 뉴스만 보고 끝났다고 던지고 막상 ETF 자금 유입과 함께 다시 반등이 나오면 역시 리플은 안 끝났네 하면서 더 비싼 자리에서 다시 따라붙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물량을 절대 쉽게 뺏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하락을 만들어냈던 덤프 물량들이 계속된 하락과 횡보 구간에서 상당 부분 정리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리플이 19개월 최저치까지 밀리고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던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ETF 자금은 폭락장 속에서도 리플 쪽에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리플 물량들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1년 만에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만드는 악재 요소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그동안 쌓였던 리플 물량들과 바닥 구간에서 매수 매집한 리플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구간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에도 기업과 고래들은 보유하고 있던 리플 물량들을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옮기고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그동안 시장을 눌러왔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매도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지는 구간에서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리플 물량들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1년 만에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리플은 19개월 최저치까지 밀렸다고 무조건 끝났다고 던질 자리도 아니고 반대로 XRP 현물 ETF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아무 기준 없이 안심할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시장 전체가 금리 인상 공포와 비트코인 급락, 스페이스X IPO 자금 이동까지 같이 맞물리는 구간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덤프 물량들이 매도될 때까지 단기적인 조정과 눌림은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덤프 물량들이 어느 정도 매도되고 나면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은 오히려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리플 물량들을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기업과 고래들은 다시 한번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업과 고래들이 가격 상승을 만들어줄 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의 덤프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도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또 한 번 더 대규모 덤프 물량과 시장 전체 공포가 같이 겹치면서 큰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원래 락업 해제라는 건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공포에 던지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리플 XRP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초기 투자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 ETF 자금 흐름, 그리고 고래 지갑들의 물량 이동 흐름을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거래소로 물량이 옮겨지고 나서 가격 상승이 나올 때 우리가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덤프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다시 재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들까지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리플이라고 단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해드리는 소통방에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들 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투자 강요를 하거나 뭔가를 요구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건 어디를 가시더라도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들 주시는 게 지금 리플을 보유한 기업이나 고래들이 그냥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것뿐인 거 아니냐는 건데요. 한두 지갑만 움직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장 공포가 강한 구간에서 XRP 현물 ETF는 오히려 버티고 있고 여러 기업과 고래들의 물량 이동이 비슷한 시기와 패턴으로 같이 나온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낸 뒤 더 높은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하려는 흐름으로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리플은 19개월 최저치라는 공포만 보고 무작정 끝났다고 던질 자리도 아니고 반대로 ETF 자금이 들어온다고 아무 기준 없이 따라붙을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시장 전체 공포, ETF 순유입, 덤프 물량 정리,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그리고 기업과 고래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가 같이 맞물리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기준을 세우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리플이 지금 많이 빠졌느냐가 아닙니다. 이 하락 속에서도 ETF 자금이 버티는 이유가 무엇인지, 덤프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됐는지, 그리고 다시 가격 상승이 나올 때 기업과 고래들의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어디서 정리하느냐입니다. 아무리 큰 상승이 나와도 고점에서 정리하지 못하면 결국 내 수익이 아니고 반대로 공포가 가장 강한 자리에서 던져버리면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더 비싼 자리에서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재단의 일정, 락업 해제 구간, ETF 자금 흐름, 트랜잭션, 포트폴리오 흐름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정보들은 확인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부담 없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